반갑습니다. 블랙제리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오후 1시 57분 지나가고 있네요. 최근 비트코인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으로 이어가나 했더니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갔죠. 그러면서 우리 박스권 저점을 찍은 이 구간을 이은 상승 추세선을 다시 한번 밑으로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틀 전 영상을 복기를 해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8.9K 비트코인이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아야지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려가도 걱정하지 마셔라. 지금은 장기적으로 바닥권을 다지고 바닥을 찾으러 가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오히려 밑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바닥권을 찾으면서 들어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하셔라,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 비트코인 반등은 하고 있지만 이 반등이 위로 쭉 올라갈 확률보다는 이 위에 저항대에서 맞고 다시 내려올 확률이 있거든요. 이후에 비트코인이 재차 내려가면서 이 밑에서 매수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가격대가 어디인지, 거기가 왜 중요한지 영상 끝편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저는 왜 자꾸 장기적으로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온체인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후에 일봉, 4시간봉, 1시간봉으로 지금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분석을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1시간봉으로 단기 타점 말씀드릴게요. 먼저 왜 장기적으로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지 온체인 데이터 2개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래소 보유량이에요. 전체 거래소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의 총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래소 보유량이 증가를 한다는 거는 거래소 안에 비트코인의 재고가 많아진다는 거고요. 이거는 시장 위에 공급이 두꺼워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반대로 거래소 보유량이 이렇게 감소를 하면은 거래소 밖으로 비트코인이 빠져나간다는 소리고요. 시장 위에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보통 장기적으로 강한 상승장이 열릴 때 자주 나오는 기반 중에 하나가 바로 거래소 재고 감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거래소 보유량이 빠지다 못해 지금 바닥으로 그냥 꺼져버렸죠. 시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비트코인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나중에 수요가 살아날 때 받아낼 위쪽의 공급이 예전보다 적어져서 위로 훅 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소 보유량 감소는 보통 즉시 파는 사람, 시장가로 파는 사람이랑은 다른 거예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잠기면서 재축적 환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장은 보통 밑으로 한 번 더 쭉 빼는 과열 말기가 아니라 공급이 줄고 구조가 좋아지는 단계의 의미가 더 크고요. 상승장의 기반을 만드는 과정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장기 강세장은 하루 이틀 지표로 안 나와요. 계속해서 줄어들다 못해 밑으로 더 빠진다는 거는 장기 공급 구조가 좋아지는 시장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지표는 채굴자 수익이 장기 평균 대비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보여주는 지표고요. 채굴자의 수익이 좋다는 거고요. 시장이 가열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대로 채굴자 수익이 낮으면 채굴자 수익이 눌려 있고 시장이 많이 식었다는 뜻으로 이 지표를 통해서 시장이 뜨거운지 아니면 충분히 식은 구간인지를 보는 지표로 쓰는 거예요. 지금 지표를 보시면은 한눈에도 보이는 게 작년 7월부터 해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장기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좋은 장기 매집 구간은 보통 뜨거운 곳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식은 곳에서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채굴자 수익이 낮다는 건 이미 시장 전체가 한 번은 식었고 채굴자 수익도 눌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하게 고점을 추격하는 장이 아니라 이렇게 식은 뒤에 다시 밑에서 쌓아갈 수 있는 환경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면 나중에 수요가 다시 붙을 때 있잖아요. 이때 비트코인이 탄력적으로 위로 돌아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낮아서 불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낮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우리는 지금 바닥권을 만들고 있고 더 큰 추가 하락보다는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밑에서 다시 쌓아가는 재축적 구간에 더 가깝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왜 바닥을 다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
결국에는 상승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지, 그렇다면 이제 일봉, 4시간봉, 1시간봉으로의 단기적인 흐름도 봐야 되겠죠? 비트코인 단기적으로도 지금 반등 시도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은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위로 들어 올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차트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위에서 공급이 많기 때문에 들어 올려도 다시 한번 내려갈 확률이 있다는 거죠. 왜 나오는지 지표 2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래소 순 입출금량. 이거는 비트코인이 거래소 안으로 들어왔는지 밖으로 나갔는지를 보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거래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팔 준비 가능한 물량이 늘어났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거는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최근 며칠 혹은 몇 주 동안의 누적을 보는 거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 차트를 2월 달부터 보시면은 거래소로 들어온 흔적보다는 오히려 밖으로 나간 흔적이 훨씬 더 많죠.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위에서 공급이 쏟아지면서 가격을 못 올리고 다시 내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소한 거래소 공급이 더 두껍게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거래소 밖으로 뺀다는 거는 보통 장기적으로 보관을 한다던가 당장은 안 팔고 보유를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는 상승하기 전에 먼저 나오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지금은 시장 위에서 확 쏟아지는 공급 때문에 밑으로 다시 한번 저점을 찍으러 갈 확률보다는 공급이 줄면서 다시 한번 위로 복구를 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상승으로 바로 들어 올리냐? 그거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권에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위로 올라가더라도 단기 보유자의 본전 매도 때문에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 지표 말씀드릴게요. 이 지표가 단기 보유자의 평균 매입 단가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이 빨간 선, 단기 보유자 선 위에 가격이 올라와 있으면은 단기 보유자는 이익권이고요. 반대로 이 선 아래에 가격이 있으면은 단기 보유자가 손실권이에요. 손실권이 되면은 보통 반등이 나와도 위에서 본전 매도가 나오기 쉽거든요. 지표를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단기 보유자 가격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많이 내려와 있죠. 이렇게 단기 보유자가 손실권에 있다는 거는 아직 이 위에 회복해야 될 가치선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기 보유자 이 빨간 선 위로 다시 올라와야지 비트코인이 쭉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손실권이기 때문에 가격이 위로 올라가도 위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올 확률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지금은 강세 복귀 완료는 아니지만 오히려 단기 보유자들의 이 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끝난 장이라기보다는 회복해야 될 기준선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은 이미 이익인 자리여서 손실권으로 내려오기보다는 이미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오히려 회복 가능성이 열리는 자리에 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두 개의 지표를 함께 묶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거래소 밖으로 던질 공급은 줄어들고 있고 반등은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단기 보유자의 평균 원가를 회복하지 못해서 위로 갈수록 저항과 본전 매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비트코인 흐름 한번 볼게요. 먼저 비트코인의 일봉 먼저 볼게요. 비트코인 작년 10월부터 하락 추세선 하나 만들었고요. 이후에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급하게 빠졌죠. 이때 나오는 하락 추세선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아직 박스권,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 하락 추세선 교차점을 지금 이탈을 하냐,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냐가 중요한데 4시간 봉을 보시면은 지금 4시간 봉에서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선 한 번 이을 수가 있죠.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다시 들어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69.8K 이 부분까지 올렸다가 다시 한번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일봉 스토캐스틱을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나왔었어요. 느린 선이 어제까지는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었다가 지금 이 위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흐름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위로 들어 올릴 수는 있어도 들어 올렸을
눌렸을 때 저항 맞고 다시 한번 밑으로 내리면서 바닥을 재차 확인하러 가는 작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았을 때 구간을 보면은 상단에 이 노랑 색깔 대략 70K 부근이에요. 내려올 때 여기서 재차 들어 올린 게 아니라 여기로 한 번 더 밑으로 빠졌다는 거는 이 부근 약 70K에서 71K 부근 시장이 이 위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디까지? 약 66.9K에서 67K 이 구간을 지금 확인을 하러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봉상의 제 생각은 강세 복귀를 기대하기보다는 어디까지 내려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받아봐야 하는지 이거를 생각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일단은 먼저 이 노랑 색깔 구간 67K 부근 이쪽 수요 확인이 끝나야지 그 다음에 이 위쪽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1시간 봉으로 보시게 돼도 똑같아요. 1시간 봉을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하락이 우세죠. 쉽게 말하면은 여기 67.3K 부근이에요. 여기서 한번 급락 후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가격이 잠깐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근데 위쪽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70K에서 71K 이 위쪽에도 저항이 많아서 지금은 위로 쭉 뽑아 내리는 것보다는 우리는 밑으로 빠질 때 어디서 매수를 받아야 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은 되게 희한한 게 하락할 때 거래량 터지다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 줄어들고 하락할 때 거래량 터지고 상승할 때 거래량 줄어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매수세보다는 일단은 매도세가 우위라는 거예요. 상승할 때 하락할 때보다 거래량이 너무 적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도 여기서 저항 맞고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지면서 밑에서 확인받고 다시 한번 위로 들어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게 비트코인이 1시간 봉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찍고 나서 지금 들어 올리고 있고 게다가 직전 저항선까지 돌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하란 게 아니고 밑으로 눌렸을 때 매수를 하라는 거냐 여기서 애매하게 들어가면은 첫 번째로는 물리거나 두 번째로는 익절의 자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 근거를 차트로 한번 짚어보면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지표인데 이 주황색 선은 중기선이고요. 이 빨강색 선은 단기선이에요. 비트코인이 이 단기선은 돌파를 했는데 중기적인 이동평균선이 위에서 누르고 있죠. 단기선 위에서 올라오는 흐름은 보여도 계속해서 이 주황색깔 이 중기선을 계속해서 넘지 못하고 도달하면은 빠지고 올렸다가 이 중기선 도달하면은 넘지 못하고 계속 빠지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단기선 위로 올라오고는 있는데 중기선이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꼬리를 만들고 있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초록 색깔이 원래는 지지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밑으로 뚫고 저항선이 됐단 말이에요. 초록 색깔 이 구간은 강한 수요 구간이거든요. 여기 오면은 매수세가 붙고 가격을 받쳐주고 다시 위로 이렇게 튕겨줄 수 있는 자리였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 아래로 내려와 있다는 거는 이 자리가 지금 저항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위로 상승을 바라볼지언정 오히려 여기 구간 69.1K 부근 이 구간은 이제는 올라가도 쉽게 못 넘을 벽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위로 들리는 강한 시장이라면은 중요 지지선 아래에서 이렇게 오래 머물지는 않아요. 바로 회복을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아직 그거를 못하고 있죠. 이게 두 번째 이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 하얀 색깔 선 있죠? 이 하얀 색깔 선이 시장이 상승을 바라보냐 하락을 바라보냐 하는 주요 분기점이 되는 선이에요. 이 선이 대략 69.9K 부근 비트코인이 이 수평선 아래에 있다는 거는 아직 이 주요 분기점조차도 회복을 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최소한 상승 전환이면은 이 수평 저항을 다시 한번 위로 회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아직은 여기까지 도달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혹여나 도달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한번 되돌릴 확률이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옆에 있는 걸 보시면은 이거는 볼륨 프로파일이거든요.
거거든요. 어느 가격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고 팔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훨씬 더 두꺼운 구간이 많죠. 이게 왜 하락 근거냐면 지금 반등을 하더라도 위를 가면 갈수록 여기도 소화해야 되고 여기도 소화해야 되고 여기도 소화해야 되고 여기도 소화해야 되고 계속해서 소화할 매물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위쪽 시장이 지금 가벼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위가 비어 있거나 없으면은 위로 쭉 반등은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위의 거래 흔적이 지난 가격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등할 때마다 부딪혀서 내려오고 반등할 때마다 부딪혀서 내려오고 이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승할 때 매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비트코인이 재차 다시 하락을 해서 이 밑에서 매수를 받는 게 오히려 좋은 타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 핵심 자리 6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71.2K 부근. 여기가 물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팔고 싶어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여기 위로 돌파를 하기 전까지는 강세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 밑으로는 70.1K에서 69.9K. 여기는 거래가 많이 쌓인 본전 가격대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이쯤 되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팔고 싶어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밑으로 지금 비트코인 이 부근 있죠? 68.6K. 여기가 단기적으로 첫 회복선이에요. 이거를 넘으면은 위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 밑으로 빠지면은 재차 내려갈 확률이 큰 구간. 그 밑으로는 67.3K. 여기가 실제 저점 반응이 나왔던 구간이고요. 여기는 매수벽도 있었고요. 그리고 청산맵도 같이 겹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못 버티면은 시장이 생각보다 약한 거. 그 밑으로는 65.6K. 거래량 기반의 매물대가 있는 수요 존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진짜 현물 매수 대기자들이 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핵심 가격대라는 거고요. 지금 이 가격보다는 더 좋은 매수 대기 구간일 가능성이 큰 자리가 65.6K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여기서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이 67.3K나 65.6K 여기까지 내려와서 들어 올리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아래로 내려와서 바닥을 확인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끝나야지 오히려 상방이 훨씬 깔끔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매한 데서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셔서 이런 데서 매수를 받아보시던가 아니면은 71.2K 여기를 정확하게 돌파를 할 때 매수를 받아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여기까지 비트코인 설명이었고요. 더 자세한 거는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은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쏙쏙 빼가시고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점도 챙겨보시면서 공부도 한번 해보세요. 도움 굉장히 많이 될 거거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